여러분,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하시나요? 또 에어비앤비 호스트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에어비앤비를 게스트로 이용한 지 11년째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한때 슈퍼호스트로 했었습니다. 저는 여행자로서 이 플랫폼의 장점,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꽤 괜찮은 시스템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숙박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소업이 아닌가 싶어요. 인건비가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청소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남기 때문이죠. 최근에 SNS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화려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한국 시장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이 왜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의 가장 큰 환상은 바로 높은 수익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럴까요? 2024년 8월 20일 기준으로 2011년 이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외도민업이라고 하죠. 여기에 등록된 호스트 수는 5,825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호스트는 3,600명으로 62%에 해당합니다. 서울이 2,295명, 전체의 63%를 차지하고요. 부산은 287명으로 7.9%를 차지를 해요.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71%고요. 그 중에서 마포구가 서울시의 34%,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 통계업체인 에어DNA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에서 호스트들의 연간 평균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데이트는 서울과 부산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매출이 약 2,300만 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호스트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에 미치지 못하죠. 자, 에어DNA 자료는 에어비앤비의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수치가 좀 변경이 돼서 요거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 볼게요. 2024년 8월 호스트당 3천만 원 매출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의 공유 숙박 시장은 약 7,1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건 작지 않은 시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매출이 순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운영 비용을 모두 계산해 보면 상황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홍대 인근의 오피스텔을 월 평균 180만 원의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한다고 해볼게요. 청소비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소모품비 10만 원, 플랫폼 수수료 27만 원, 세금 3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과금은 또 별도겠죠? 만약에 같은 물건을 월세로 놓았다면 관리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으로 8에서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가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스러운데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공 사례들은 코로나 이전의 사례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수익을 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은 경쟁이 매우 포화된 상태고요. 또 예약률과 객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성수기에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비수기에는 예약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수익 구조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다른 함정은 대부분 호스트가 자신의 시간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는 건 24시간 대기 상태가 되는 것과 같거든요. 늦은 밤 도착하는 게스트를 위해서 체크인을 도와야 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실제 여행 중에 새벽에 도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에어비앤비는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야간에 대응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호스트는 24시간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게스트가 입실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장 입실을 못하니까 참 곤란하니까요. 게스트가 입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급하게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 호스트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구속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또 게스트가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마다 청소와 침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소모품들을 보충하는 이런 일들, 리뷰도 관리해야 되고요. 예약 시스템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두 호스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수료가 또 들겠죠. 이미 낮은 순이익에서 이 비용까지 감안하면 월세보다 수익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가전, 가구, 침구류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월세와 달리 에어비앤비는 시설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죠. 이런 비용들은 초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익에서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에 최근 에어비앤비 사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의 에어비앤비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주거 지역 내에 아파트나 빌라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2024년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모든 호스트가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회색지대에서 운영하던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요.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입니다. 불법 운영 중인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호스트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될 수도 없을 거고요. 여기에 또 세금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소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거래 정보를 과세 당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호스트들은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법적 리스크는 언제든 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익은 적고 위험이 크다면 과연 해도 될까요? 자, 여기에 에어비앤비가 지역사회와 임대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많은 집주인들이 일반 월세 임대보다 에어비앤비가 수익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 임대를 내지 않고 단기 임대로 전환하면서 실제 거주 목적의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으로 연결되죠. 특히 마포나 강남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월세는 지난 2년간 평균 20% 이상 상승했어요. 또 에어비앤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이런 문제들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도 생기는데요.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넣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곳들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회적 변화와 규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더라도 또 다시 내일 어떤 규제가 강화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좋은 투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대신에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안은 안정적인 월세 임대입니다. 비록 에어비앤비보다는 표면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월세 통장을 받을 수 있어요.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1,000, 2,000 이렇게 작은 것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금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도 최근에 80만 원 이런 것도 보통이고요. 150 정도의 월세까지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리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대안은 33M2 단기 임대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 문제도 그래도 주 월 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에어비앤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3M2는 대한민국에서 단기 임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 임차인들은요, 전입을 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분들이고요. 주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행 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객이고요. 주간 단위로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죠. 33M2는 33만 원의 고정 보증금을 제공해서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에도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 정산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관했다가 반환합니다. 혹시 모를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임대인들은 걱정 없이 임대를 할 수 있고요. 앱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또 간편하게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고요.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죠. 2024년 33M2 거래액이 8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4년 연속으로 거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 요인은 단기 임대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사업 나는 이미 시작했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분들, 아니면 나는 정말 제대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법으로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는 물건을 선택하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초기 비용, 절차 좀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청소, 관리 직접 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할 때 외주 업체를 맡기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는 직접 청소하고 게스트를 맞이하는 것이 수익성 확보와 고정 고객 확보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차별화된 컨셉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평범한 숙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인테리어가 있거나 현지 문화 체험, 아니면은 특별한 위치, 게스트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옥이거나 예술적 공간, 이런 곳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는 숙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요, 여러 개의 숙소를 한꺼번에 운영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세요. 한 개, 두 개 숙소로는 수익이 얼마 안 되지만 5, 6개, 7개, 10개 여러 개 숙소를 하면 청소 일정 관리도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품 구매도 대량으로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겠죠. 실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째는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가격 전략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물론 이때 에어비앤비에서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죠. 비수기에는 장기 투숙객을 유치하거나 월 단위로 임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부업보다는 전업으로 성공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시간 대응하는 서비스업이죠. 본업을 가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 빌려주기보다는 전문적인 호스피탈리티 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업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